그런데 RSI를 함께 보면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가격은 점점 약해지는데 RSI는 반대로 강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RSI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RSI가 점점 올라가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확 늘어나면 그 순간 가격이 급반등을 시작하고 이전 고점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에단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지표 중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표, 바로 RSI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숫자 30이면 과매도, 70이면 과매수? 그건 초보자용 가이드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RSI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맥락에서 해석돼야 하며 실전에서 진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릅니다. 최근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서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RSI 수식은 100 빼기 1 더하기 RS의 역수를 100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RS는 평균 상승폭 나누기 평균 하락폭을 말합니다. 즉 최근 14일간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승 압력이 강한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과매수, RSI가 30 이하면 과매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숫자가 만들어진 배경과 시간 흐름 속에서의 위치입니다. 지금 RSI가 80인데도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RSI가 20인데도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유는 RSI 수치보다 추세의 힘과 시장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RSI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RSI는 추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상승장에서는 RSI가 자주 70에서 90 구간을 유지합니다. 이걸 보고 과매수니까 곧 하락하겠지 하고 매도하면 대부분 털립니다. 하락장에서는 RSI가 30 이하, 때로는 20에서 10까지도 유지됩니다. 과매도니까 반등 나오겠지 하고 매수해도 그대로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RSI는 오히려 추세가 강할수록 고점, 저점이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SI를 다음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상승장은 RSI가 40에서 60 사이에서 지지를 받으면 추세 지속된다. 하락장 또한 동일합니다. 하락장은 RSI가 40에서 60 사이에서 저항을 받으면 추세 지속입니다. 횡보장은 RSI가 30에서 70 사이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단타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RSI 50선은 추세의 중심축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상승장에서는 50선이 지지선처럼 작용하고 하락장에서는 50선이 저항처럼 작용합니다. 자, 이제 RSI를 단순 수치가 아니라 추세의 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감은 좀 오시나요? 가장 유명한 매매 전략은 바로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 RSI는 고점을 낮춘다. 이건 약세 다이버전스고 하락 경고입니다. 가격은 저점을 낮추는데 RSI는 저점을 높인다. 이건 강세 다이버전스고 상승 신호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는 가격보다 RSI가 먼저 움직인다는 성질을 활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이버전스는 횡보 또는 추세 전환 국면에서만 유효합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해도 무시되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실전 팁은 RSI 기준컷 타이밍인데요. 상승 종목이 RSI 50선 아래로 무너지면 하락 전환 경고고요. 하락 종목이 RSI 50선을 돌파하면 반등 시그널입니다. 즉 RSI 50선을 기준으로 전환 여부가 판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전 차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급등했던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처음에 이 종목은 아주 강하게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 상승 초입에서 RSI는 이미 70을 넘기 시작하고요, 곧이어 85를 돌파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이제 RSI가 80이 넘었으니까 곧 떨어질 거야. 과매수야. 지금 매도 타이밍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을 잡거나 현물 기준으로 익절 혹은 일부 청산에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RSI가 8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계속, 그리고 더 세게 상승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상승장의 RSI는 고점에서 유지되는 게 정상이다. 즉 RSI가 80 이상이라는 수치만 보고 이건 과매수다, 곧 하락이라고 단정 짓는 건 크게 위험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강한 상승장에서는 RSI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75에서 90 사이에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오히려 지금 시장에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RSI 80 이상은 단순히 과매수로 보면 안 됩니다. RSI 50은 중심축,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SI의 고점 유지와 중심축 지지는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RSI는 독립적 지표가 아니라 항상 가격 흐름과 함께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초반에 이 종목은 RSI가 4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RSI가 30 아래로 진입하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보통 RSI 30 아래로 내려오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RSI는 20 근처에서 바닥을 기다가 오히려 18, 15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정도면 반등하겠지 하면서 섣불리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RSI의 가장 대표적인 함정 중 하나입니다. RSI는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다를 수치로 보여주지만 그게 지금이 매수 기회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세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RSI가 30 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횡보하면서 하락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해야 반등 여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RSI가 낮다고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추세의 힘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RSI가 20 이하로 내려간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매도세가 단기적인 과매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RSI 30 아래는 과매도 신호이긴 하나 무조건 반등은 아닙니다. 추세가 약하면 RSI가 낮아도 가격은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RSI가 20 이하인데도 반등 없이 횡보 또는 추가 하락하면 신중하게 진입하셔야 됩니다. RSI 신호는 반드시 가격 흐름과 함께 해석해야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횡보 구간에서의 RSI 활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가격이 뚜렷한 방향 없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추세가 없을 때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오실레이터 지표가 훨씬 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RSI를 보면 어떨까요? 가격이 위아래로 반복되면서 RSI도 30에서 70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즉 RSI가 한번 30 근처로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또 70 근처에서 닿으면 다시 꺾이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이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RSI가 30 부근에 도달했을 때 반등 신호, 매수 시도 가능입니다. RSI가 70 부근에 도달했을 때 꺾이면 매도 또는 숏 진입 가능입니다. 이렇게 RSI 범위 매매 전략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냐면 추세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횡보 구간에서는 리듬을 읽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때 RSI는 그 리듬을 가장 민감하게 포착해주는 지표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RSI가 30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는 박스권이 깨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셔야 하고 RSI가 70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조짐입니다. 따라서 RSI를 단순히 수치로만 보기보다 패턴이 반복되다가 깨지는 순간이 오면 이제 박스권이 끝났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횡보 구간은 RSI 범위 매매 전략이 유효합니다. RSI 30 부근 반등은 매수 신호고요. RSI 70 부근 꺾임은 매도 또는 숏 신호입니다. RSI가 박스 경계를 돌파할 땐 추세 전환 가능성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추세 구간보다 오히려 RSI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RSI에서 가장 강력한 매매 신호 중 하나인 다이버전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꾸준히 하락하던 종목입니다. 처음엔 가격이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계속 저점을 갱신해 나갑니다. 그런데 RSI를 함께 보면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가격은 점점 약해지는데 RSI는 반대로 강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RSI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RSI는 시장의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즉 힘이 어디에 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은 가격이 계속 빠지지만 매도 모멘텀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상태라는 걸 RSI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슬슬 매수세가 들어올 준비가 되어가는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RSI가 점점 올라가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확 늘어나면 그 순간 가격이 급반등을 시작하고 이전 고점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텍스트북에 나오는 강세 다이버전스와 거래량 증가는 상승 전환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RSI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의 선행 신호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자주 등장하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면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다이버전스 단독보단 가격 구조를 함께 보며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RSI는 타이밍 보조 지표입니다. 단독 진입 신호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추세선, 지지선 패턴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SI는 종목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RSI 60만 넘어도 과매수고 어떤 종목은 RSI 80까지도 정상입니다. 과거 RSI 움직임을 꼭 참고해서 해당 종목의 특성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RSI를 시간봉별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1분봉은 진동이 심하므로 단타형이고요. 1시간봉은 데이트레이딩용, 일봉은 중기적 흐름 확인용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RSI가 과매수라는 건 꼭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강해서 그만큼 많이 올라온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 추세선과 함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RSI는 지표가 아니라 흐름 보는 눈을 키워주는 보조수단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RSI에 대해 단순 수치가 아닌 맥락 중심의 분석과 실전 예시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단순히 30 이하면 매수, 70 이상이면 매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시장 흐름과 패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MACD의 핵심 개념, 즉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통해서 추세의 힘과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트레이더 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